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의 선대위가 구축이 되느냐 아니면 김종인을 중심으로 한 선대위의 윤석열이 될 것이냐를 두고 내용이 극에 달해 있는 국임당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결국엔 윤석열 핵심 측근들과 김종인, 이준석의 힘 겨루기가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김종인을 배제하고 향후에 중앙선대위를 끌고 나갈 결심을 굳혔다는 보도도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 없는 것이 뒤에서 언풀질로 신경전을 벌이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가세연의 의혹 제기로 사준모가 지난 31일 이준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사준모는 지난 27일 가세연이 방송을 통해 제기한 의혹을 바탕으로 해서 고발에 나섰고, 당시에 가세연은 이준석이 2013년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접대를 받았다면서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한 이준석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명절마다 50만원씩 약 250만원 상당의 상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었지요. 이와 관련해서 가세연 역시도 지난달 30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준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지난달 28일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길을 막고 있다라고 판단한 가세연이 이준석을 쳐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왜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현직 검사인 진혜원 검사가 이러한 의구심을 제기를 합니다. 진 검사는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의 흉기, 검찰의 수사 권한. 태어난 지역에서 3번 연속 낙선했는데도 굴하지 않고 국내에서 가장 뿌리가 깊은 정당의 대표로 출마하여 선출된 분이 검찰 출신이 대부분인 특정 모임과 의견을 달리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꽤 됐다. 그러자 얼마 후 대전지검에서 2013년에 수사한 자료가 유출되고 급기야는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통상 수사 대상자는 혐의 유무를 떠나 자기 주소지와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특정되는 지역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준석 대표가 강남으로 이사가지 않았다면 노원에서 계속 출마했기 때문에 서울 북부지검이나 애초 사건 기록을 가지고 있던 대전지검이 관할일 것 같은데도 중앙지검으로 보냈다고 한다. 영화 더킹에서는 한 부장검사가 특정인을 제거하고 싶으면 캐비넷에서 서류를 복사해 그 정적에게 건네주고 자기는 부하에게 뒤처리를 맡기는 장면이 몇 번 나온다. 얼마 전에 무죄 판결이 선고된 또 다른 고발사주 사건에서는 돈을 줬다고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라는 대화 내용도 등장을 한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정당의 대표도 수가 틀리면 8년 전 그 사람을 연루시키는 진술이 들어있는 기록을 뒤져서 입건하고 매장해버릴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기관이 계속 사회에 흉기로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수틀리면 이용하기 위해서일까? 2013년 당시 그 진술을 기록에 넣고도 덮은 사람들은 나중에 수사권으로 약점 잡아서 이용하려고 한 것일까? 당원 43%의 지지를 받은 대표를 이렇게 할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어떨지 명약관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영화보다 현실이 더 살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버젓이 뻔뻔스럽게 범죄 혐의가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불기소 처리를 국민들 보는 데서 밥 먹듯이 자행을 하고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버젓이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국민들 눈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영화보다 현실이 더 심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수장이었던 자가 대통령 후보라는 게 더더욱 놀라운 일이죠. 나름 힘있다고 보여지는 정치인들조차도 마음만 먹으면 이렇듯 우습게 보내버리는데 일반 국민들이야 웃으며 껌 씹기 정도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입이 마르고 닳도록 기소, 수사 분리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목청 높여 외치는 것이고요. 검찰의 봐주기 수사, 뭉개기 수사 역시도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오늘 수천억 원의 특혜수주 의혹을 받아서 국임당을 탈당했던 박덕흠이 조용히 국임당에 입당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피감기관의 공사를 특혜수주했다는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되었던 박덕흠이 지난 1년 4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사건이 뭉개지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국임당에 도로 입당한 것입니다. 국임당 충북도당은 지난해 12월 28일 박덕흠이 제출한 입당 원서를 제출받은 뒤에 이틀 뒤인 당원 자격 심사회를 열어 입당을 허용을 했고, 입당을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1년 4개월 동안 소환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사실상 혐의 없음이나 다름없는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해원 검사가 왜 검찰 조직이 사회의 흉기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지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날 첫날 고발을 한들 자신들과 이해관계에 있으면 전부 이처럼 사건 자체를 다루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경원이기도 하지요. 이런저런 핑계로 개혁 못하면 결국 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검찰당의 수장이었던 윤석열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검사만 하다가 4개월 만에 대통령을 시키면 하겠느냐.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원 나와서 검사된 지 4개월짜리 초임 검사를 갑자기 검찰총장 시키면 그 사람이 검찰 조직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정치도 마찬가지로 본다. 정치가 우스운 게 아니다.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느냐. 이재명 후보는 선거를 5번을 치렀다. 많은 경험을 쌓았고 성남시장, 경기지사라는 종합행정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최근의 토론을 보면 확연히 비교가 된다. 평생 검사로 사람을 잡아다가 수사하고 구속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한테 조그마한 나라도 아니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끌고 가라고 맡기는 것은 역부족이다. 아는 것이 있어야 한다. 벼락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깜도 안 되는 후보 내세워놓고 백날 첫날 쇄신이니 뭐니 꼼수 부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구경은 뭐니 해도 싸움 구경, 불구경이 잼난다는데 국임당의 내용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당분간은 재미삼아 지켜보면 될 듯합니다. 단 긴장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